진행형, 수동태, B+2 부정사 구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문장 구조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동사인데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동사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문장들은 존재를 의미하는 비동사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부정사를 연결하여 문장을 구성합니다. 진행형은 be 플러스 ing인데 문장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비동사와 현재 분사의 의미만 안다면 문장의 이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두 문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문장 모두 그릇을 씻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비동사와 두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기 때문에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문장은 그가 현재 그렇다는 것으로 주어를 중심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래의 문장은 그는 대체로 저녁 식사 후 그릇을 씻는다는 그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두 문장의 차이는 뭘까요? 전자의 문장에서도 그가 현재 뭔가를 먹고 있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해도 그렇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항상 무언가를 먹고 있다이고 밑의 문장도 해석하면 그는 한밤중에 항상 무언가를 먹는다입니다. 영문의 차이는 전자의 진행형 표현을 한 사람은 주어 he에 중점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먹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말한 이가 그로 인해 무언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주어를 강조한 느낌입니다. 후자의 문장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말합니다. 진행형의 의미는 그 주어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진행형을 해석할 때 뭐뭐 하는 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일상적으로 말을 할 때 뭐뭐 하는 중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진행형에는 뭐뭐 하는 중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굳이 뭐뭐 하는 중이라고 하려면 on washing이라고 전치사 on을 사용하여 무엇 하는 중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on air를 방송 중이라 합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be 플러스 과거 분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동태 역시 진행형과 같은 구조입니다. 단지 현재 분사 대신 과거 분사가 왔을 뿐입니다.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구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수동태는 be 플러스 과거 분사입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일을 주어가 갖고 있다고 표현했고 수동태는 주어가 과거의 일이 끝난 상태로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과거 분사는 동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동태의 과거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have 동사와 비동사의 차이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수동태의 의미를 보면 수동태는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끝난 상황을 비동사와 과거 분사를 사용하여 연결한 구조입니다. 기존의 문법에서 수동태를 뭐뭐 당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수동태의 동사는 타동사만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동사 또한 수동태에 사용됩니다. she is gone에서 go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he is go는 수동태이고 he has go는 현재 완료 시제이고 he went는 과거 시제입니다. 위의 세 문장을 해석하면 그는 같다입니다. 왜 우리말은 한 문장인데 영문은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할까요? 수동태는 주어를 중심으로, 현재 완료는 사건을 중심으로, 과거 시제는 일반적인 사실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표현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말 역시 그는 갔다, 그분은 가셨다, 그분은 가셨습니다 등 세 가지 이상의 표현이 존재합니다. 수동태는 영어로 패시브인데 패시브의 뜻은 소극적인, 활동적이 아닌입니다. 여기서 수동태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수동태는 무엇을 당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동태는 어떤 동작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도 의자가 브로큰된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의자가 부서지게 된 경위를 말한 것이 아니라 부서져 있는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수동태는 be 플러스 과거분사인데 과거분사가 형용사의 의미이고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과거분사인데 과거분사가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자가 부서졌다와 내가 그 의자를 부셨다입니다. 영어는 눈에 보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의자가 부서졌다 해서 그것이 어떤 영향으로 부서졌는지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문법에서 수동태는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합니다. 수동태와 이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면 다시 by를 사용하여 영향을 미친 주체를 표현해 주면 됩니다. by 힘을 사용해 누구에 의해 그렇게 되었는지 알려주면 됩니다. 수동태와 능동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두 문장은 예전 제가 학교에서 영어 문법을 배울 때 단골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을 왜 배웠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두 문장은 말하는 이가 다른 관점에서 말한 다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뀌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하는 이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말은 주로 능동태를 사용해 표현합니다. 문장 내에 사람이 있다면 주어를 주로 인간을 삼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사람을 주로 주어로 삼을까요? 그것은 듣는 이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이는 문장에서 어느 것을 주어로 삼을지 선택할 수 있지만 듣는 이는 선택할 수 없이 듣기만 해야 합니다. 듣는 이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주어로 삼아 말합니다. 서로 그것을 인정한다면 자신이 하나의 상황에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능동태란 표현도 수동태란 표현도 영어 문법을 배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문법 용어는 배우는 일을 힘들게 합니다. be 플러스 to 부정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조에도 비동사가 있습니다. have 플러스 to 부정사와 비교해보면 be 플러스 to 부정사와 have 플러스 to 부정사의 차이는 be와 have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be 플러스 to 부정사의 구문은 주어와 to 부정사와의 관계를 비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be 플러스 to 부정사 구문이 have 플러스 to 부정사 구문보다 의미가 강합니다. have 플러스 to 부정사의 해석이 무엇 해야 한다로 설명하는데 have 플러스 to 부정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have 플러스 to 부정사의 정확한 의미는 주어가 to 부정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입니다. 그러므로 to 부정사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말 뭐뭐 해야 한다의 영어 표현에는 should가 있습니다. should와 have 플러스 to 부정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should는 주어의 생각의 영역이고 have 플러스 to 부정사는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don't have 플러스 to 부정사는 무엇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고 무엇 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 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be 플러스 to 부정사는 주어가 to 부정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to 부정사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과 to 부정사의 내용과 일치되어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 문장들을 해석해 보면 너가 들어가기를 원하면 너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하지만 각 문장은 의미가 모두 다릅니다. 1번과 5번 문장은 말하는 이가 자신의 생각에 의해 말하는 것입니다. 1번 문장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5번 문장은 그렇게 해야 하는 100%라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2번 문장은 had better 플러스 부정사 구문입니다. 이 문장의 get은 부정사이고 기본적으로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부정사의 행위를 한 것이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뭐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지만 원래의 해석은 더 나은 행위를 가지고 있었다로 과거의 사실에 근거해 현재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실에 근거해 판단했기 때문에 의미가 강할 수는 없습니다. 3번 문장은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고 4번 문장에서 ouught는 책임과 의무를 의미합니다. 6번 문장은 비동사와 suppose는 가정하다, 생각하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를 연결시켰습니다. 7번 문장은 be 플러스 to 구문으로 가장 강한 의미를 지닙니다. 의미가 강한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반면 우리말은 들어가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의 표현만으로 위의 문장 내용 전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영문처럼 7가지 상황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이 내용을 영어처럼 분류하는 것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수동태에서 설명한 것처럼 듣는 이가 불편합니다. 대신 상황을 보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 시간에서 보았던 조동사, 비동사, 해부동사, 두 동사의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와의 관계입니다. 앞의 표에서 have 플러스 ing 구문은 왜 없을까요?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재도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have 플러스 been 플러스 ing 형태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 형태에서 have가 가지고 있는 것은 been입니다. 그리고 been의 상태가 ing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진행형과 같습니다. 여기서 have 플러스 been은 있는데 왜 be 플러스 been은 없을까요? 그것은 be와 been이 같이 놓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객체가 been의 상태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객체는 반드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동사의 상태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객체가 과거의 사실을 갖고 있는 have 플러스 b는 있을 수는 있지만 과거의 상태로 있는 be 플러스 b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be 플러스 과거분사 구문에서 과거분사는 형용사 역할만 하는데 이는 존재가 과거의 시작에 끝난 일과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have 플러스 과거분사 구문에서 과거분사는 동사 역할만 하는데 이는 주어가 과거의 일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have 플러스 to 부정사의 원래 형태는 have got 플러스 to 부정사인데 have got 플러스 to 부정사가 미국에서 간단한 형태로 have 플러스 to 부정사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부정사가 두 동사의 역할을 할 때 목적어로 갖는 to 부정사와 현재 분사는 동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앞의 표가 기존의 두 동사를 복잡하게 설명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의 두 동사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두 동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복해 말하지만 사실을 말하는 동사는 존재를 표현하는 be, 소유는 have, 일반적 사실은 두 동사가 있고 두 동사는 긍정문일 경우 자신의 역할을 부정사에게 넘겨주어 부정사가 두 동사의 역할을 합니다. 두 동사는 투부정사와 현재 분사를 목적어로 삼는데 왜 과거 분사는 목적어로 삼지 않을까요? 두 동사가 목적어로 이미 끝난 과거의 일을 목적어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오형식입니다. 오형식을 다시 보아야 하는 것은 동사와 부정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등 영어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오형식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형식 중 특히 이형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형식의 보호로서 현재 분사와 투부정사가 와서 새로운 문장 형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1형식입니다. 조동사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동사가 오면 be, have, do는 원형 부정사로 오고 동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have는 being과 같이 연결되어 being이 be의 역할을 합니다. 이 형식이 되면 비동사가 현재 분사 투부정사와 연결되어
새로운 문장의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사용되면 1, 2 형식만 생각할 수 있지만 1, 2, 3, 4, 5 형식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장과 다음 장의 문장들을 해석해보면 3, 4, 5 형식으로 해석되지만 이 형식 문장들만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비동사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동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비동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현재 분사, to 부정사와 연결된 이 형식 문장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have been에서 bene이 be의 역할을 하며 역시 1, 2, 3, 4, 5 형식 모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동사를 사용한 이 형식 문장들입니다. 삼형식은 조동사가 오거나 have 플러스 pp가 와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pp가 여전히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형식, 5형식 모두 3형식과 같은 방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2형식입니다. 5형식 문장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전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